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재작년 PD수첩에서 마슝, LNG, 주지스님 5명 등 스타 강사에 대해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세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강의를 하고 난 후 몇 명이 상담을 해주고 이미 현지 공인중개사와 연결해 그룹으로 답사한 후 매수하니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본인들이 좋은 입지를 보는 법과 저평가된 지역을 보는 방법, 그리고 거품의 징조 등을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말했으면 모를까, 분명 지역 및 해당 단지를 콕 집어서 강의를 하고 이후 수강생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어 현장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결해 단체로 방문한 뒤 바람잡이까지 하면서 사도록 유도해 놓고서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웃기는 노릇일 뿐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본인은 컨설팅 업자가 아닌 애널리스트일 뿐이라며 혼자 고고한 척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강료를 받고 책을 파는 것은 물론 몇몇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매수 심리를 조장하며 컨설팅 업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지정해놓고 내가 안 했으니 무죄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시세를 교란하며 우리나라를 거품덩어리 부동산 왕국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려 노력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12.16 정책으로 서울의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초고가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매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도 이 지역들은 단기 조정이 있을 뿐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며 영끌에서 사라고 하는 이 그룹의 주동자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도봉 중랑보다는 구리 남양주를, 금천보다는 광명 안양 등의 경기권 신축 아파트를 주목하라고 하는 등 특정 지역을 빠슝하고 올리려는 투기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정책 이전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을 투기 지역으로 분류하고 투기 억제책을 쓰니 정부 공인 최고 입지라고 하며 집값 거품의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지역들의 하락을 꾸준히 막으려고 하죠. 가격은 상품 경쟁력이 좌우한다며 입지가 좋으니 비싼 거라고 했고 신축일수록 구축보다 비싸고 구도심보다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단지의 상품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축이 구축보다 대단지가 소규모 단지들보다 메리트가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이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신축이 구축이 되어가면서 감가상각이 되는데 떨어지지 않으며 그 뒤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더 신축이니 더 비싸야 한다며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고, 이런 비정상적인 투기 조장 속에 시장 논리가 어긋나면서 건설사들만 이득 볼 뿐 실수요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제가 자꾸 초이노맥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출을 풀어버리면서 3억 가진 사람이 5, 6억짜리 집을 계획하다가 갑자기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가 좋다는 지역에 더 많은 수요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이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출을 제한하면 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와중에도 그래도 좋은 지역들은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이니 그래도 살 거라고 매수 심리를 조장하는 거죠. 강남은 이제 자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부모 경쟁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한남동처럼 몇몇 개의 동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가 동시에 세습되면서 다른 국민들의 세금을 그 지역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 쏟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시장 논리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인가요? 또 여력이 감소했으니 본인이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그 지역에 집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집값만 오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규모의 집을 팔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라고 했으니 그 대출 갚느라 힘들 텐데 나중에 자식이 컸을 때 내 집은 그대로 두고 자식들에게는 집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대기업 회장이라도 되지 않는 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세를 교란한다는 것인데요. 9.13 이후에도 지방 입지 좋은 곳들은 다시 오른다고 하니 본인이 말한 대대광이 올랐죠.
특히 본인이 직접 찍어줬던 대전 둔산동이나 광주 봉선동은 실수요들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찍어준 몇몇 개의 단지만이 이상하게 많이 오르며 시세를 교란시켰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대전 같은 데를 규제를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패밀리가 대전을 다 팔고 나와서 그런 걸까요? 또 이번에 부산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어주니 이후에 이미 부산은 2달 전부터 투기 수요가 들어가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 중에 왜 풀어줬냐고 하는데, 거래량이나 외지인 거래량을 보면 그때 투기 수요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9월에는 이전과 비슷했고 10월에는 인근 시도에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투기 수요가 들어간 것을 알았을까요? 8월에 부산 정도의 가격의 상품들을 추천한다고 이야기했고 10월에는 강연까지 잡으며 직접 방문하여 한 번 더 띄웠죠. 강연은 보통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테니 왜 10월부터 서울이 아닌 인근 시도에서 매수 수요 유입이 급격히 늘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즉 본인이 투기 수요를 넣었으니 투기 수요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서울 및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인근 시세 상승의 핵심이 되는 지역들을 본인이 직접 언급해서 큰 그림을 잡는다면 세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요. 마이너스 월천을 기록할 수 있는 한 대사님은 영혼의 단짝처럼 같이 나와서 진행자 역할을 맡으며 투기 지역들을 찍어주도록 유도하고,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편파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전문가라고 나와서 본인이 강사 출신이니 잘 알고 있다며 학군 지역들을 항상 저평가인 양 띄워주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같이 나오며 짝짝꿍하는 잘 빨아주는 애널리스트도 있죠. 올해 예정된 많은 규제 정책 및 떨어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로 경제 위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만이 비정상적으로 뜨고 있었음에도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만 있을 뿐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최대 10%까지 서울 부동산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항상 다른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보다도 압도적인 상승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서 한 마리가 총알바지 역할을 해주면 이보다 상승률을 조금 더 낮게 얘기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 용기를 못 내는 다른 투기 전문가들의 여론을 끌어내는 어그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입지 및 학군, 저금리 등으로 매수 심리를 끌어준다면 뒤에서는 제초한 분상제 등 다양한 악재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투기에 가까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매수 심리를 조장해 자신이 팔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 자신만을 위한 모험이 부동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괴담에 가까운 얘기들이 퍼져 있다고 하며 적정 가액을 엄청 타이트하게 할 것이라 예측하는 언론이나 공동주택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할 것이라는 사람들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적정 측정 가액을 높게 측정하면 실제 정책이 유명무실해진다고도 하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을지 과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을 때 얼마나 차이 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당시 서울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2,454만원에서 1,598만원으로 35%가량이나 하락했고, 수도권의 경우는 1,751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29%가량 하락했죠. 수도권의 지역이라도 22%나 낮게 측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액이 높게 측정될 것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겠네요. 또 분상제 발표 후에도 집값은 안 내려갔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것, 공급 부족도 없었고 가점 역시 안정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서 자료로 보여줬죠. 그럼에도 그냥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없다고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하는데 정말 신뢰가 가네요. 또 10년 전매 금지, 5년 실거주 요건이라
조합원의 매물밖에 거래가 안 되니 추가 부담금 얹어서 팔 수 있다고 꼬드기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업성이 떨어졌음에도 저 비싼 가격에 분담금까지 더 얹어서 팔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분상제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역시 의문인데요. 얼마 전 서초구의 원베일리 역시 규제를 피한다고 통매각을 추진했다가 반려되면서 실패했고 1+1 분양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역시 성행한다면 분명히 전매 제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들어갈 텐데 말이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나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시세가 교란되면 언제든지 정부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 방법들이 무조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네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를 빙자하여 은둔 고수라는 프레임은 씌워 정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말이냐? 집, 경제, 방송 같은 곳에 나가서 투기 심리를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하자 방송에 출연하면서 매수 심리를 유도하는 시긴곰의 경우는 12.16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판 사람은 9억 이상 15억 이하 아파트로 가고자 할 것이고 그들에게 9에서 15억 원의 아파트를 판 사람은 15억 원 이상 아파트로 가고자 할 것이라는 등 위에서부터 가격이 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는 정반대의 예측을 했고 또 다른 은둔고수라고 말하는 목토지 같은 전문가는 지금 집값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감했음에도 10에서 11년차 부부가 초등 자녀가 있을 것이니 유의미한 자료라고 하지를 않나. 본인이 가계 부문 통화량이 유의미하다고 해놓고 가계 M2 통화량이 아닌 전체 M2 통화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를 않나. 은근슬쩍 자기가 하는 말에 유리하게 자료를 조작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입주 물량을 이야기하며 착공 물량을 보고 추후 공급 과잉을 판단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공급은 입주 물량뿐만이 아니라 매도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 경공매 매물이나 정비 사업을 하면서 사라지는 멸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최근 순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왔다고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리먼 사태 이후 최고로 많았던 시기 중 하나인데 집값이 오히려 급등했으니 입주 물량이 많을수록 오른다는 뜻인가요? 저 시기에는 몇 년 전부터 순공급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오른 것이며 분상제로 정비사업 추진을 관리해 멸실을 조정하면 공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죠. 여기에 작년보다 더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경공매 매물이 있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와 부족한 이론들로 매수 심리를 만들어주기는 힘드니 여론을 몰아주는 곳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실 몸테크를 하는 투기반 실거주 반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투기꾼들이 모여 단체로 여론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카페 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제 정책을 하거나 찬성하면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며 복지가 잘 된 유럽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 외에 다른 요소로 망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등 이제는 부동산 카페인지 보수 정권 대변인 카페인지 모를 그 카페 말이죠.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익명성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다니며 자신들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해가며 비난하는 등 대중과 접하는 전문가들은 만들 수 없는 또 하나의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앞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만 해서 계속 가격을 띄우고 이것을 지적하면 이들이 개떼같이 몰려 헛소문을 퍼뜨리니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투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혼자만은 말 그대로 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서로 띄워주며 끼리끼리 뭉쳐다니면서 이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기를 치더라도 직접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낸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거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속도록 유도를 한 사람들 역시 죄가 있듯이 본인 역시 이 시세 교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본인은 고고하게 신성계에서 노는 척하면서 패밀리 중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요. 실제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올라버린 집값으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소비 부진으로 내수 시장도 망가졌으며 출산율도 줄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정점이고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과 반대로 우리가 돈 벌어야 하니 오를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명분과 정의 그리고 진실이 있는지는 누가 봐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에 지독한 거품이 낀 상황에서 기득권들을 등에 업고 반대파를 매도하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쉽지만 결국 그들도 함께 파멸하는 길만을 알려줄 뿐인 거죠. 그리고 실제 본인도 대책이 없었다면 10억씩 올랐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대책의 효과는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위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서로의 의견은 진실인 양 뭉쳐서 서로 밀어주며 여론을 선동해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폐해를 고발하고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사람들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은 말을 하고 어느 쪽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안전운전 하시며 행복한 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도 앞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과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